저희는 대구지방환경청 캠퍼스 에코리더 11기 에코팀입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시작할 건데 인터뷰 시작 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지구환경학 전공의 배헌균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물 관련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물 관련되는 연구라고 하면 수질, 수자원 쪽 모두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사학위 과정에서 수자원 쪽으로 공부를 했고, 학교에 온 이후에는 수질 쪽도 같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저희 계명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환경을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환경 파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공장에서 폐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굴뚝을 통해서 무슨 요즘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같은 거, 자동차 매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학교는 그런 어떤 상업 활동을 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큰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학교만 해도 학부생 2만 명에 대학원생 한 2, 3천 명, 교직원 또 한 2천 명. 이래저래 학교 안에 한 2만,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안 오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학교가 다 이렇게 오픈이 되고 다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가정하면 한 2만 한 5, 6천 명 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자동차 매연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 큰 시설들 다 어쨌든 전기 켜고 물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물론 또 식당, 우리가 식당에서 많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이러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밥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노력,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친환경 건물이라 그래서 에너지 같은 걸 좀 덜 소비하는 우리 지금 오산관, 우리 환경학부가 쓰고 있는 오산관이라는 건물 위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태양열 이용할 수 있는,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는 이 판넬들이 쭉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일부 전기는 그쪽에서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감을 할 수 있는 방향들. 그런데 일단 방금 서두에 얘기했지만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어떤 공해를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나 여기 구성원들이 생활하면서 조금씩 신경을 못 쓰고 발생한 어떤 그런 환경오염,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네.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저희 그린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금 질문하고 똑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 우리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이란 건 결국은 우리 개개인이 오염시키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 오염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를 하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작은, 우리가 항상 쉽게 이야기하는 어떤 작은 어떤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노력, 방금 우리 질문한 학생이 우리 인터뷰 전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도서관에 가면 쓰레기 분리할 수 있는 쓰레기통은 있지만 만약에 커피를 마시고 남는 음식물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 없다. 일반 카페 같은 데 가면 음료 따로 버리고 컵 따로 버리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 건물은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화장실 같은 데서 사실 음료 같은 건 좀 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이 결국은 내가 귀찮아서 화장실을 잠깐 들렸다가 그걸 비워내고 컵만 버리는 그 과정이 귀찮아서 그냥 쓰레기통에 이 음식물이 담겨 있는 상태로 버린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개개인의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실천해 준다면 오염이 적게 되겠죠. 아무래도. 또는 분리수거하는데 좀 더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또는 사실은 제가 우리 근무를 오다 가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기간 때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자리 갖고 이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조용히 공부를 하길 원하는 게 모든 학생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굉장히 큰 대형 강의실에 학생 한두 명이 앉아서 불을 다 켜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옆 강의실에 보면 또 한두 명이 그 강의실 불을 다 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학교에서 어떤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어떤 특정 강의실을 지정해서 여기서만 공부를 해라 뭐 이렇게 사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또 유도를 하다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또 불편함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뭐 학교에 건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강압을 하지 않으니 나는 내 마음대로 나 혼자서 강의실 통째로 사람 40~50명 들어가는 강의실 통째로 불 다 켜놓고 거기서 나 혼자 공부하고 있고 이제 이런 건 이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옆에 모르는 학생이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강의실 기본 강의실 큰 강의실은 학생들이 뭐 100명씩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좀 떨어져 앉으면 사실 큰 공부하는데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그렇게 모여서 좀 공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오다 가다 보면 제가 그런 저는 하루 종일 학교에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들이 대면 강의할 때 보면 강의가 끝났는데 뭐 불도 안 끄고 선풍기도 안 끄고 에어컨도 안 끄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화장실을 오다 가다 뭐 이렇게 그런 게 보이면 들어가서 일일이 제가 다 끄고 저는 화장실을 또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어떤 교수들이나 직원들의 노력이 아니라 학생들도 지나가다가 빈 강의실에 불 켜져 있으면 잠깐 들어가서 그 끄는 거 큰 사실은 노력이 아닌데 그냥 지나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만 서로 실천해 준다면 또는 그 아침에 늦잠 자서 우리 학교에 택시 타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지금은 코로나라서 그런 게 없는데 그 코로나 이전에 우리 학교 그런 통계가 있어요. 통계가 아침에 뭐 매 시간대별로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학교 그 자동차 들어오고 나가는 게 전산으로 다 지금 이제 그 찍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영업용 차량이 몇 대가 들어왔고 어떤 시간대별로 그 다음에 뭐 자가용이 몇 대가 들어왔고 학교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가 몇 대가 들어왔고 이런 게 지금 전산상으로 다 기록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환경중공하는 사람들은 통계 다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 택시가 들어오는 시간대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시간대가 8시 반에서 9시 반이고 우리 여러분들 몇 대쯤 들어올 것 같습니까? 상상을 못하죠. 우리 지금 그 비대면 이전에 그 코로나 사태 생기기 이전 그게 2019년까지 우리 학교 쭉 데이터를 보면 방학 때 되면 아침에 거의 택시가 안 들어와요. 근데 학기 중에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우리 학교에 택시가 1000대 이상이 들어왔다 나갑니다. 학생들 그거 모르죠. 그거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 나간지 모르죠. 1000대의 택시가 우리 학교 안을 들락날락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였습니까? 9시 수업에 학생들이 지각 또는 늦잠을 자서 헐레벌떡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매일 지금 얘기하는 거는 주중에 매일 월화수목금 그러면 뭐 물론 그 나머지 이외의 시간에도 택시가 많이 들락날락 하는데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8시 반에서 9시 반 그 시간대고 매일같이 1000대 정도의 택시가 들어옵니다. 그 말은 뭐 학생 여러분이 아침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또는 뭐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은 30분 갖고 안 될 수도 있겠죠. 1시간만 좀 일찍 일어나서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타면 되는 걸 여러분이 게으름 피고 늦잠 자는 덕분에 그 많은 택시들이 학교 안을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물론 뭐 다르게 얘기하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여러분 학생들의 생활 이런 걸 따졌을 때 잠깐 쓰레기 버릴 때 잠깐 화장실 한번 들리는 그 노력 그냥 지나가다 불 켜져 있네 하고 한번 이렇게 스위치 꺼주는 그 노력 그 다음에 아침에 조금 여러분이 부지런 떨어서 택시 안 타고 지하철 타고 학교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그마한 노력이 우리 캠퍼스 내에서 친환경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환경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은 미래다. 우리가 왜 뭐 미래 세대에서 뭘 빌려왔는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결국은 우리 지금 사는 우리도 환경을 개선을 해야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쾌적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더럽혀놓은 환경 결국 우리 후손들이 다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환경을 지켜나가고 또는 개선시키는 건 우리 당대도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 미래 세대한테 물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유산들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깨끗한 환경도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 그런 일을 이제 우리 환경 전공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은 미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다? 네, 주셨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